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악마된 북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그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한국인의 그런 심정, 그리고 왜 한반도 평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그렇게 나쁜 나라 북, 그리고 그 반인권 비인권적인 북과 어떻게 북을 믿고 평화 협상의 파트너로 그들과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벽에 그들의 그 반북 이데올로기, 반북 의식이라고 하는 큰 벽에 부딪히면서 제가 한반도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야말로 직접 북에 가서 북녘 동포들의 삶을 보고 그 사회에 생동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직접 보고 온 사람이 북의 현실을 말한다면 보다 더 설득력 있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북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 2년 전 이맘때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북을 다녀왔는데요. 보통 제가 북을 다녀와서 북에서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그거는 북측에서 이미 짜여진 일정대로 다닌 거 아니냐,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 섞인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 일정은 제가 7박 8일 동안 한 40여 곳의 주민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뭐 학교, 뭐 박물관, 뭐 식당, 시장, 거리 다양한 북녘 동포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보았는데요. 40여 곳의 모든 그 방문 일정, 그 방문 장소가 북측에 의해서 짜여진 것이 아니라 제가 골라서 제가 선택해서 짜여진 일정이고 장소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북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북녘 동포들의 삶의 공간을 보면 그들의 그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 그 본질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녘 사회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어린이, 북의 여성, 그리고 그들이 일상을 누리고 있는 그 여가와 문화의 공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북녘 사회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아이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의 교육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주 정규 교육기관, 뭐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런 정규 교육기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고아들을 국가에서 보살피는 뭐 애육원이나 육아원 이런 다양한 이제 교육기관과 양육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북에서 한 20여 곳이 넘는 교육기관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많은 곳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골랐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육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북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북은 그러니까 무상교육 12년, 그러니까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는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12년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1년과 소학교 5년, 그리고 중학교는 초급 중학교라고 하고 고등학교는 고급 중학교라고 하는데 이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은 정규적인 그 학제 속에 포함된 게 아니라 일종의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공교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이제 국가가 운영을 하는데요.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은 그러니까 예체능, 뭐 미술, 악기, 뭐 서예, 뭐 수예, 그리고 과학, 뭐 컴퓨터 이런 다양한 이런 예체능과 과학과 관련된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재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을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엄청난 규모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게 U자형의 그런 건물 외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건축 양식이 독특한데 이 안에 12,000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다양한 시설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만경대 소년학생궁전은 영재들을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실력이 출중한 그런 영재들만, 예체능 과학 영재들만 이제 입학이 가능한데, 그래서 평양에 있는 여성, 어떤 40대 중반 여성분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본인의 아이도 만경대 소년학생궁전에 이제 입학을 시키고 싶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들어갈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경대 소년학생궁전에서는 아주 다양한 예체능 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교실을 볼 수 있고요. 또 가야금 연주, 뭐 무용을 하는 학생들, 그리고 서예를 연습하는 학생들, 다양한 그 예체능 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재들이니만큼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그 열정, 이러한 열의가 교실마다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러니까 많은 비디오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그 가야금 영재들이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비디오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보통 가야금 하면은 현이 12개잖아요. 그런데 북은 이러한 가야금을, 전통의 가야금을 우리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개량을 해서 현의 개수가 뭐 24개인 것도 있고 40개인 것도 있는데, 제가 이 현의 개수를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2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량된 그러니까 현대 감각에 맞게 개량된 가야금을 연주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규 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소조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학생들은 예체능 소조 활동을 학생 소년 궁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학생 소년 궁전 말고 학생 소년 회관이라고 하는 또 별도의 방과 후 예체능 교육기관이 있는데, 학생 회관은 그러니까 학생 궁전보다 조금 규모가 작으면서 좀 기량이라든가 기회가 조금은 부족한 학생이지만 관심과 열의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수용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보다 좀 크고 이제 영재들을 발굴해서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소년 학생 궁전이고, 이제 학생회관은 이제 좀 더 작은 단위로 각 지역 그 시군마다 있는 좀 작은 규모의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각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 공연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그 공연하는 사진과 비디오를 다 담지는 못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연마한 그런 기량을 펼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총체극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가야금이라든가 해금이라든가, 그리고 그 우리 전통 그 민요를 약간 뭐라고 현대적 감각으로 바꾼 그러한 가창, 뭐 합창, 독창, 그러니까 모든 장르의 그런 무대 예술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이 된 그런 형태의 총체극이었는데 아주 새로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공연이 있었고, 그리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제가 학생들에게 꽃다발을 선사하는 모습이고요. 가장 어려 보이는 학생에게 제가 꽃다발을 선사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소년 학생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의 내부 모습인데요. 마치 만화 영화의 한 장면, 무슨 궁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 아동 친화적인 그런 실내 장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초급 중학교 2학년,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저를 그 학생 궁전 내부를 안내를 해줬던 그런 학생인데,
저를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제 마음의 표시를 하려고 미리 준비해 간 학용품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학생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우리는 손님이 주시는 선물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나?' 많이 걱정을 하면서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굉장히 아주 똑똑하고 아주 총기 있게 모든 그 수업의 내용을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멀리 미국에서 온 동포 선생님이 주는 거니까 진정한 내 마음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안내원이 인제 제 마음에 제 뭐라고 할까요? 제 이런 진심을 인제 전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학생이 보통 외국인 손님들이 자신들에게 과자라든가 학용품들을 인제 선물로 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존심의 상해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동포 선생님이 이거 멀리서 오신 동포 선생님이 그런 마음의 그런 진정성을 담은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받는다. 뭐 이러면서 제가 준비해 갔던 선물을 예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받은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북녘 동포들의 삶의 다양한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의 하나가 우리 북녘 동포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 일면 중에 하나가 왜 상점이나 식당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뭐 한 20 센트, 30 센트, 뭐 80 센트 그러니까 1 달러 미만의 동전이 남거든요. 그런데 북측에서는 미화 동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을 어 북측의 화폐나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로 바꿔 주거나 아니면 아주 소량일 경우에는 아주 소액일 경우에는 껌이나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해서 주는데 저는 항상 그것을 인제 나한테 주지 말고 일종의 봉사료의 의미로 이제 "가져도 좋다." 계속 이렇게 인제 제안을 했지만 이런 상점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마다 인제 거절을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제 일정까지도 저한테 다 이제 돌려주는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전이라도 정말 단 뭐 10 센트라도 절대로 허투루 받지 않는 그러한 태도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여학생의 그런 자존심 강한 그러한 태도나 아니면 봉사원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북녘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 자긍심 이런 점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학생 궁전에서는 국가가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예체능 어떤 기회와 재능을 인제 높일 수 있는 이런 교육의 기회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제가 안내 드릴 곳은 평양교원대학인데요. 제가 한국에서도 교육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교사이기 때문에 인제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평양교원대학은 아시다시피 유치원과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제가 평양교원대학의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의 눈을 사로잡은 구호가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고 하는 구호였는데 사실은 여기 평양교원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공간에서 이러한 구호, 이러한 기치가 느껴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그것은 소개를 할 거고요. 방학 중이어서 정규 수업은 없었지만 이제 학생들이 소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양교원대학이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니만큼 사실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교수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학교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았던 학생들의 소조 활동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런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마치 가상 교실에서 가상 학생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잠깐 그 가상 현실을 상정한 학생들의 실습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스크린에는 실제로 학생이 아니라 이제 가상 학생들이 앉아 있고, 이 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여학생이, 교원대 여학생이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을 듣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그 다음에 필요한 이제 필요한 또 질문을 하고 아니면 설명을 보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교실 수업에 있어서의 가장 그 정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근데 항상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교실, 가상 학생, 이러한 그 기기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수 능력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원대에서는 이제 방학 중에 그 특별 그 수학 프로그램,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러니까 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업 장면을 지켜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사이다 보니까 다양한 그 교수 학습 방법에 아무래도 눈길을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중 감각을 이용한 그런 교수 학습 방법을 이 수학 프로그램에 적용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잠시 후에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수학 활동에 연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이했던 점은 사실 주판을 이용해서 수학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왠지 주판하면은 아주 구시대적인 이런 수학 도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왜 주판을 이용해서 수학 수업을 하느냐 하니까 이제 주판을 이용하면 손을 활용하게 되잖아요. 이제 모터 스킬,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이런 조작을 하고, 이제 그런과 동시에 또 왜 주판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그 연산을 하는 이런 훈련도 함께 한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판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연산 능력, 그리고 계산 능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 지도를 하는 학생이 이제 그런 대답을 했고요. 학생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한 소학교 학생을 이렇게 개별 지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왜 노래를 부르면서 왜 수학 문제를 연산을 하는 이러한 장면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게 노래를 하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청각을 자극하고 또 숫자를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머릿속에 주판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지금 이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알맞는 그런 형태의 학습 방법, 학습 이론을 적용해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교육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창덕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정이 그 인조 잔디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살림집들이 많은 그러한 그 동네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창덕 학교에서는 주로 과학, 수학, 컴퓨터 영재를 육성하는 곳이고, 또 이제 더불어 영어 영재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 창덕학교는 김일성 주석의 외할아버지인 강돈욱 목사가 1907년에 세운 학교이고요. 또 실제로 이 학교에 김 주석이 2023년에서
죄송합니다. 1923년에서 1925년에 한 1년 반 정도 이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한 1,000명 정도의 영재를 육성하는 곳이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바로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우주의 탄생, 지구의 탄생 이런 내용을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방학 중이어서 제가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볼 수가 없었고요.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봤는데, 왜 이 안경을 쓰면 왜 실제로 왜 3D라고 해서 실제로 공간에 막 행성들이 막 튀어나오고 막 우주 폭발이 일어나고 막 이러한 그 시각적인 어떤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건데요. 어쨌든 실제로 제 눈앞에서 마치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북이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다양한 다른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발전된 과학 기술을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이렇게 반영하고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을 만난 공간이 옥류 아동병원인데요. 옥류 아동병원은 평양에 있는 어린이 전문 병원이에요. 그 외관이나 그 건축 양식이나 특히 그러니까 내부의 실내 그 디자인이 아동의 정서를 고려한 그러한 아주 굉장히 아동 친화적인 예쁘고 재미있는 그러한 디자인이어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외래 환자실인데 저한테는 조금 신선한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외래 환자 대기실에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엄마들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라이언킹이 디즈니 무비인 라이언킹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어로 더빙이 되어 있는,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있는 어떤 아이한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아이한테 라이언킹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영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 뭐 비슷하게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북이 이제 올해 70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대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미국의 문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나름의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여지없이 깨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내원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들은 그거 어떤 문화가 있을 때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것이 미국 것이건 일본 것이건 개의치 않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가 그 평양 교원지에서 봤던 그 기치가 있죠. 자기 땅에 발을 딛고 눈을 세 개를 보라. 뭐 이러한 기치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모습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 입원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 학생들이 이제 학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이렇게 학습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학습실이 따로 있고 또 소학교 학습실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모여서 뭐 자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교사가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과목에 대한 보충 수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 소학교 남학생은 아주 글씨를 정자체로 아주 열심히 잘 쓰고 있죠. 이렇게 병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곳은 그러니까 북녘 동포들이 이제 누리고 있는, 즐기고 있는 다양한 문화 여가 시설인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자연박물관. 이제 자연박물관은 우리로 말하면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자연사 박물관이 유명하고, 또 보스턴에도 이제 하버드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이제 평양에도 자연사 박물관, 평양 자연박물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평양자연박물관은 2016년 7월에 개관을 하였고요. 보통 자연사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뭐 지구 탄생의 역사부터 비롯해서 생물의 발생, 뭐 진화의 역사 이런 다양한 이런 그 지구 역사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중들 인민들이 어떤 문화적인 체험을 하고 이제 교양을 높이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시설이라고 예,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여기 뭐 우주관, 고생대관, 중생대관, 뭐 신생대관 다양한 예, 공간을 둘러봤는데 그 전에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이런 버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뭐 2층 버스들도 있고 그래서 그 여기 입장권을 이렇게 지방에서 오는 경우에는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들이 일정 지역에 이렇게 할당이 돼서 예, 이제 돌아가면서 모든 인민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이제 표를 무료로 제공을 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주민들도 평양에 와서 이런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버스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예, 주민들이 타고 온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이제 내부를 보시면 자연사 박물관의 가장 예, 어떤 대표적인 뭐라고 할까 전시물이 공룡 화석인데 이거는 진짜 공룡 화석은 아니고요. 모형을 가져다 놓은 거고 그리고 제가 고생대관에서 이렇게 고고학자들의 이제 모형을 해놓은 걸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실물인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모형인지 사실 분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생생하게 사람의 모습을 묘사를 해갖고 막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아주 실물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모형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왔던 다른 평양 시민들도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렸다고 예, 하는 얘기를 이제 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생대관에서 그러니까 공룡의 그 다양한 모형들을 봤는데 진짜 공룡이 움직여요. 진짜 공룡이 움직이고 실물과 아주 비슷한 소리를 내서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한 4-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공룡이 막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니까 정말 공룡인 줄 알고 정말 마치 그 쥐라기 공원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룡인 줄 알고 막 엄마 품에 달려와서 막 이렇게 우는 그런 광경을 보았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굉장히 리얼하게 실물에 가깝게 이 자연사 박물관을 아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이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요. 평양에도 동물원이 있습니다. 평양 중앙동물원인데요. 뭐 실내 이제 다양한 그 전시 공간이 있는데 저는 오늘 한두 가지 그러니까 실외하고 이제 실내 주로 수도관을 중심으로 한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것이 돔 모양의 수족관인데요. 실제로 머리 위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보시면 그 휴대전화를 많은 이제 시민들이 갖고 활용하는 걸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이제 여성들이 수족관에 움직이는 물고기를 이제 휴대전화로 찍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요. 이제 휴대전화가 얼마나 많이 보급됐는지를 실제로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내 전시관에는 다양하게 뭐 해양생물, 뭐 육지생물 다양한 전시관이 있었고 이제 제가 그 중에 수족관만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외 전시관에는 이제 가장 제 주목을 끌었던 게 백두산 호랑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굉장히 더웠어요. 8월 초였고 거의 34도, 5도 굉장히 더운 날씨여서 이제 실외에서 예, 관람을 하는 시민들은 많지가 않았고 대부분 이제 실내에서 이제 수족관에서 많은 시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양 중앙동물원에 나들이 온 가족들 그리고 학생들 여기 중학생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죠. 예, 북에서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뭐 학생들도 와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있었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에스키모라고 하는 북의 아이스크림도 즐기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문수물놀이장, 예, 일종의 워터파크인데 제가 여러 곳에 워터파크, 그러니까 보스턴에도 워터파크가 있는데 여러 곳에 그 워터파크를 방문을 했지만 제가 갔던 워터파크 중에서 단연코 최상의 최신의 그 설비와 예,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문수물놀이장입니다. 예, 문수물놀이장은 2013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지시로 이제 건설이 돼서 2013년에 완공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예, 많은 시민들이 와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예, 실내외에 한 20여 개의 그 워터파크 시설들이 있고 뭐 미끄럼틀이 23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어떤 워터파크보다 정말 가장 예, 규모나 시설 면에서 아주 뛰어난 예, 그런 물놀이장이었습니다. 잠깐 비디오를 보시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좀 그 북녘 여성들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는 제 경험을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릴까봐 제가 일화를 몇 가지를 이렇게 예, 슬라이드에 넣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북녘 여성들의 밤문화를 예,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이제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만난 여성과의 일화를 말씀드릴 거고 또 제가 보았던 마트와 거리에서 만난 여성들의 모습들 예, 이런 것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왜 북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인들에게 악마화된 북의 모습은 그런 거잖아요. 자유가 없다. 노예처럼 산다. 모든 것들이 국가의 정부의 지시와 통제 속에서 산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예, 그러한 어떤 선입견,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사실 그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래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제가 봤던 그 북녘 동포들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고 전혀 특별하지 않은 보스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서울이나 뭐 그런 지구의 어떠한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예,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을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봤는데요. 제가 첫날 저녁 만찬을 했던 곳이 보통문 거리 고기 상점 식당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가스 맥주, 그러니까 생맥주죠. 생맥주를 마시면서 숯불구이를 먹으면서 이제 냉면을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저와 안내원 이제 운전기사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 테이블 바로 옆에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들이 한 7, 8명이 이제 회합을 하면서 예, 가스 맥주를 마시면서 예, 고기를 먹으면서 냉면을 먹으면서 그렇게 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북녘 여성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높아요. 왜 여성 특유의 하이톤의 목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높은 톤의 목소리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그런 예, 그런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 가스 맥주라고 이제 생맥주를 막 서로 이렇게 치켜들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직장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예, 그러한 장면을 제가 보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각이 거의 한 9시가 다 된 8시 한 40분, 50분 정도 된 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북녘의 여성들도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고 이러면서 뭐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구나. 이제 그러한 북녘 여성들의 어떤 삶의 한 단면을 이제 보는 그러한 예, 그러한 경험을 했었는데 이 여성들이 즐겁게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이제 파할 무렵에 하나씩 검은 봉지에 뭔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이제 나가는 그 여성 한 분한테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보니까 그 안에는 이제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줄 국수나 냉면이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구락지 안에는
집 식구들을 생각해서 국수나 냉면을 넣어서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에서는 비닐봉지를 구락지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보통 이제 북의 여성들도 그들 나름의 어떤 여가 생활이 있겠죠. 뭐 밤문화도 있고 그런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직장 동맹에서 회합을 할 경우에 이제 술도 마시고 좀 늦게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저녁을 해결을 하고 이제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구락지에다가 음식을 싸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그 여성들하고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회합을 하지 못했던 거. 그게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첫날이었고 조금은 용기도 나지 않고 그래서 소심한 마음에 합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북녘의 여성들과 가스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합석을 해서 함께 담소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북녘의 여성들도 나름의 밤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이 식당이 평양에서 아주 대중적인 음식점이에요. 고급 음식점이 결코 아니고, 근데 이 식당이 유명한 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식당인데 이제 이 식당은 그 바다 물고기를 민물에 적응해서 양식한 철갑상어라든가 뭐 칠색 송어, 잉어회가 별미인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조금 소심해서 철갑상어를 먹지 않고 이제 칠색 송어를 이제 주문을 해서 이렇게 이제 먹었는데요. 원래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식사를 했던 이 테이블에서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워낙 이 자리가 평양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기 때문에 한 몇 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당일에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의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자 이제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가족이 저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이제 합석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앉았던 자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 여성분, 평양 여성분이 앉은 자리가 이설주 여사가 앉았던 자리죠.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특별한 날이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왔다. 그리고 이 자리는 평양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어서 자신들은 미리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원수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문재인 원수님이 평양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평양 공동 선언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5일 회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현장에 그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할 때 자기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남과 북의 통일과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뿐만 아니라 그 5일 경기장에 함께했던 그 수십만의 평양 시민들이 똑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남과 북의 통일을 염원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북녘 동포를 만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뭐 나는 어디서 왔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뭐 어디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지만 항상 이야기의 끝은 평화와 통일. 그래서 저는 기승전결은 항상 평화 통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 체험도 그런 체험의 연장선 속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보통 우리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칭하자 김정은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만났던 모든 북녘의 동포들은 남측의 그 지도자를 칭할 때 항상 문재인 원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북녘 동포들이 우리 남쪽 동포들이 갖고 있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평화의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녘 동포들의 북녘 동포들하고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리와 마트에서 만난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통 강변 위에 있는 다리가 보통 강변 다리 위에 퇴근 시각 한 4시, 5시 무렵 퇴근 시각에 찍은 것이고, 이거는 전차를 기다리는 전차를 기다리는 평양 시민들. 근데 이거는 사실 평양 그 북녘의 아이들이나 여성의 삶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긴 하지만, 거리에서 대중교통수단을 기다리는 평양 시민을 항상 볼 수 있어요. 보통 뭐 전차나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북 제재로 외부에서 나사못 하나 들어올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북에 있는 그 교통수단이 굉장히 오래됐고 아주 뭐라고 할까, 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내온 말에 의하면 40년 정도 된 그러한 차량을 고치고 또 고쳐 쓴다. 이제 대북 제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의 어려움을 제가 목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예, 보시면 여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나요? 예, 뭐 원피스라든가 아니면 아주 멋스러운 스커트에, 그리고 대부분 하이힐이나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을 한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게 멋지게 이제 화장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손전화와 양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양산을 쓰고 다녔고, 또 손전화를 거리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여름에 평양 거리는 매우 뜨겁거든요. 그리고 뭐 남이나 북이나 아니 세계 모든 여성들은 이제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까닭에 이제 양산을 쓰고 다니는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여성들 굉장히 아름답게 곱게 차려 입고 이제 거리를 걷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평양 여성들의 이런 패션 감각이라든가 뭐 화장술 전반적인 모습이 결코 이렇게 세계 주요 뭐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뭐 파리나 이런 세계 주요 도시의 여성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양 지하철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세련되고 패셔너블한 여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교통 안내를 하는 보안원의 모습조차도 굉장히 멋스럽지 않나요? 선글라스를 끼고 주민들을 돕는 교통보안원의 모습. 네. 그리고 이거는 살림집 아파트촌에서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여성의 모습을 나들이한 여성의 모습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인민의 나라라고 하는 집체극 공연 이후에 그 공연에 참여했던 무용수들하고 함께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전문 무용수가 아니라 뭐 유치원 교사도 있고 무슨 상점 안내 봉사원도 있고요. 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인데 이제 여가 활동으로 무용을 하면서 이런 집체극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 그리고 또 여성들의 삶을 목격했던 공간이 백화점이나 뭐 마트 이러한 공간인데요. 이것은 대성백화점이고요. 보시다시피 쇼핑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봤던 평양 여성들의 화장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예쁘게 얼굴을 단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직접 몇 개 구입을 해 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화장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6 개월 넘게 써 봤는데 굉장히 품질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에 가면 이렇게 여성들의 미용과 관련된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샴푸도 있고요. 뭐 다양한 화장품도 있고. 네. 이렇게 마트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음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직접 미용실을 이용해서 뭐 머리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미용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 굉장히 특이했던 게 머리 모양조차도 이렇게 표준화되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준화된 인제 표준화된 헤어스타일인데 제가 그것을 딱 지목해서 이 머리로 해 달라 그러면 딱 그 머리에 맞게끔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에서는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련과 훈련을 쌓아야지 된다고, 그래서 이게 국가 자격 시험인데 미용사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미용실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발소도 가 봤고요. 또 남성들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거리에서 다정하게 걷고 있는 연인이나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왠지 북녘 땅 하면 왜 그 유교적인 그런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떤 감정이나 애정의 표현을 공공 장소에서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이제 산책을 매일 나갔고 또 하루 종일 거리를 많이 걸어 다녔는데, 이제 거리 곳곳에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다니는 연인들이나 부부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북에 가서 처음 경험했던 아주 로맨틱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첫날 보통문 거리 상점 식당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북녘 여성들의 그 밤문화를 이제 보고 나서 제가 산책을 하고 싶어서 차를 타지 않고 이제 걸어서 제가 묵고 있는 호텔까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때 제가 인민대학습당,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인민대학당이 아니라 인민대학습당입니다. 이거 타이포예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고칠게요. 인민대학습당,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립도서관이죠. 인민대학습당 앞에서 데이트하는 남녀 대학생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인민대학습당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전통 그 가옥의 그런 건축 양식을 살려서 굉장히 아름답고요. 특히 밤이 되면 이제 아주 그 아름답고 찬란한 조명이 있고 또 그 앞에 이런 조각상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분위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 굉장히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데, 제가 마침 그 앞을 지날 때 남녀 대학생이 벤치에 앉아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왜 보통 그 데이트할 때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분히 조금은 로맨틱하고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그 남녀,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학생이라는 걸 알게 됐죠. 왜냐면 이제 흰색 셔츠에다가 검정색 스커트와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분위기가 로맨틱했는데 우리가 지나가니까 약간 좀 그런 주의를 의식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인민대학습당에서 데이트하는 이런 연인을 보는 게 저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부터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북에 대한 이런 오해와 편견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 사람 사는 냄새가 풀풀 나는 곳, 뭐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첫날부터 경험하게 된 그러한 일화였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는 청춘거리인데요. 청춘거리는 일종의 체육시설들이 밀집된 그러한 지역이에요. 1989년에 그 평축이 있었죠. 청년 학생 축전? 네. 그러니까 평축
그러니까 세계 학생 청년 축전을 인제 열기 위해서 조성한 체육 그 시설이 있는 거리인데, 이제 그 이름 때문인지 제가 이 거리에서 어 그 데이트하는 연인과 그리고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남성은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양산을 받쳐 주고 있고요. 여성은 한 손에 손 선풍기를 들고 있죠. 예, 이렇게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그런 연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마침 이때 저쪽 여기가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요. 가로수 저쪽 너머로 그 자전거 한 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는 남편이 선글라스를 멋지게 끼고 있는 남편이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뒤에 그 부인이 이제 그 남편을 잡고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이 두 부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금어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아, 이게 바로 북녘 동포의 삶이다. 뭐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인권적이고 인간이 살지 못하는 그런 통제된 사회, 이런 사회는 결코 아니다. 그냥 이 사진 한 장으로 북녘 동포의 삶을 온전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자주 보여줘요. 북에 대해서 악마화된 그런 이미지와 편견을 가지고, 예, 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러한 사진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목격했던 또 다른 연인이 있었어요. 평양 지하철의 연인. 평양 지하철은 1974년에 만들어진 건데, 보수 유지가 굉장히,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제가 한 4구간 정도를 타봤는데 아주 견고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개선문역인데요. 이 역 자체가 하나의 예술관 같아요. 그 대리석으로 된 조각하며, 그리고 그 벽화하며 그 하나의 예술품을 전시해 놓은 그런 전시 공간과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이 평양 지하철에서 다정하게 서로를 아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는, 예, 청춘 남녀를 보았습니다. 예, 청춘의 사랑이 있는 곳, 평양 지하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리 아니면 뭐 지하철 아니면 뭐 식당, 아주 일상적인 모든 공간에서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은, 예, 우리와 똑같이 생긴 우리의 반쪽이 지극히 평범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그러한 곳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북녘땅이고요. 제가 시간이 부족할까 봐 이건 좀 뒤로 빼놨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곳이 릉나 인민유원지예요.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극히 일반 시민들에 열려진 이런 곳이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용역과 모든 뭐 제품의 생산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릉나 인민유원지에 가는 것도 굉장히 적은 입장료로, 그리고 때로는 이제 입장할 수 있는 무료 표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차례를 지켜가면서, 예, 그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 장려한다고 해요. 이제 이 사진이 보여주는 거, 아이들이 뛰어놀고요. 그리고 그 미소를 머금은 여성의 모습, 이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예, 북녘 동포의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릉나 인민유원지는 우리 한 70년대, 80년대 약간은 우리 과거의 그 정치를, 예, 느끼게 하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많았습니다. 이 놀이기구를 타면서, 예,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그런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릉나 인민유원지에 있는 그 일종의 야외 식당이었어요. 이렇게
뭐 김밥도 팔고 뭐 찐빵도 팔고 이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왜 유원지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예, 그러한 간이 식당 정도였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막걸리는 이게 알코올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무알콜 일종의 쌀음료 같은 그런 막걸리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끼리 함께 온 경우에 아이들도 이제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음료였고요. 예, 뭐 닭꼬치를 파는 모습, 뭐 가족들끼리 함께 유원지에서 이제 놀이기를 타고 나서 이제 출출한 배를 채우는 이런 모습, 뭐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제가 비디오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족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요. 저는 안내원하고 그 운전기사하고 이제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이제 그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북녘의 어떤 결혼, 연애의 어떤 단면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제 안내원의 경우는 이제 37살이었고 김책 공대를 나와서 자기 전공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제외 동포들의 그 고국 방문을 안내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내원은 한 6개월, 그러니까 그 소개로 가족의 소개로 부모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고 이제 아내를 만나서 한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뭐 그런 얘기를 그 결혼 뭐 연애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를 들었고요. 그리고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장장 7년의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한 경우고 운전기사는 30대 초반의 남성이고요. 이제 안내원에 비해서 조금 젊기 때문에 좀 더 그 아내를 배려하는 뭐 집안일도 돕고 아이도 돌보고 하는 좀 아내를 배려하는 이제 그러한 면모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안내원과 운전기사를 통해서 이제 들은 내용은 북에서는 주로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로 이제 사람을 소개받고 교제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소개팅, 중매 뭐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지만 근래 20대들에게서는 자유연애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제 부모님의 소개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을 이제 찾아서 연애를 하고 이제 그 속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20대에게서는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북의 어떤 결혼, 연애 이러한 그 트렌드도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 정도고요. 여성과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북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회로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포커스가 좀 없는 이렇게 산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좀 제가 약간 좀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 여성들의 일상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 북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인간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결코 북녘 사회는 특별한 곳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일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좀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